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이민 정책에 대한 이민 권고안을 도출하려 시도했으나 공화민주양당 의원들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사면에 이어 사상 최대 규모의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은행 초과 인출 수수료를 평균 35달러에서 5달러로 낮추는 새 규정을 내년 10월부터 시행키로 확정했으나 실제 발효될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마약 과다 복용 사망자가 2022년에 비해 50만 건 줄어 17% 감소했습니다. 미국민들을 위한 식단 권장 사항이 발표된 가운데 야채와 과일, 통곡물 섭취 권장량은 강조한 반면 초가공식품에 대한 제한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2기 이민 정책에 대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국경 통제와 함께 형사범죄가 있는 불법 입국자들을 대거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에 동의한다면서도 드리머들에 대한 구제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드리머들이 미국에 머물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민주당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해놓고 있어 국경 강화 법안에 드리머들의 구제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의 국경 봉쇄와 대규모 추방 작전이 시작되기 직전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에서는 청문회를 열어 이민 권고안을 도출하려 시도했으나 공화민주양당 상원의원들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최측근 한 명으로 꼽히는 공화당의 테드 크루스 상원의원은 지난 7월 말 현재 미국 내 외국인 범죄자들은 살인 15,000명, 성폭행 2만 명, 강절도 6만 명, 폭행 10만 5천 명 등이 있다면서 이들 범죄자 외국인들부터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riminal illegal aliens were currently on ICE's non-detained docket, which means they've been released. You want to know what mass deportation is? Those 14,944 better pack their bags right now. 트럼프 측근이면서도 친이민 정책에 앞장섰던 린지 그리엄 상원의원은 차기 상원예산위원장으로서 획기적으로 증액하는 국경 강화 법안을 과반의 지지로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 법안으로 반드시 승인할 것임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The Republican Senate will make its top priority a transformational border security bill, but as to the Senate, transformational border security goes first through reconciliation. 지난해 5월 무산됐던 국경 법안에선 20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두세 배는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늘릴 국경 강화 예산으로 국경 봉쇄에 필요한 장벽 추가와 첨단 시설 보충, 국경 순찰대원 증강 배치 등에 투입합니다. 또한 미국 내부 이민 단속을 전담하는 아이스 요원들이 현재 6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대폭 증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상원 법사위원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은 형사범죄자 최우선 추적과 체포, 추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드리머를 비롯한 소리미비자들이 워크퍼밋과 영주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구제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President-elect Trump, I watched his interview on Meet the Press, and he really challenged us on the Democratic side to work with him when it came to the Dreamers. I accept the challenge. Name the time and place, Mr. President. I'll be there. 드림 법안의 저자인 딕 더빈 상원의원은 지난 2013년에도 국경 강화와 드리머 구제안을 모두 담은 초당적인 법안이 상원에서 68대 30이라는 압도적 차이로 승인됐는데도 공화당 하원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며 고장난 이민제도를 고칠 수 있는 해법을 요청했습니다. 딕 더빈 상원의원은 이와 함께 트럼프 2기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민 단속과 추방 작전을 강행할 경우 가족을 분리시킬 수도 있고 미국에 기여하고 세금까지 납부해온 외국인 노동력을 추방할 수 있어 미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카 혜택을 받고 있는 54만 명과 유자격자 116만 명을 포함해 드리머 200만 명에 대해서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도 이들이 미국서 머물 수 있도록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민주당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차기 대통령 취임 후 100일 안에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최우선 추진할 국경 강화 법안에 국경 봉쇄와 이민 단속을 위해 획기적으로 늘리는 예상과 함께 적어도 다카 드리머들을 구제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퇴임을 4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사면에 이어 사상 최대 규모의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하루에 사상 최대 규모인 1,500명에 대해 감형하고 39명은 사면한 것으로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을 단행했으나 아들 사면에 이어 싱글데이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면이어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자로 1,500명의 형기를 없애주거나 단축해주는 감형 조치를 취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또한 마리화나 등 마약 사범을 포함해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9명의 죄를 사해주는 사면을 단행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에 감형과 사면을 받은 미국인들은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재통합하는 데 성공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성명은 또 이들은 부모들이자 재향군인들, 헬스케어 전문가나 교사, 지역 봉사자 등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약 복용자로서 총기를 불법 구매하고 탈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를 시인한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싱글데이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면을 단행해 어떤 평을 듣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 데 대해 미국민들은 고작 22%만 지지해 10명 중에 8명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규모 사면 이전까지 3년 동안 140명을 감형하고 26명을 사면했는데 한꺼번에 10배 이상 사면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잠재적 처벌 타겟이 될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해 선제 사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선제 사면을 고려하고 있는 인물들은 팬데믹 시절 코로나 백신 등 대처 방안을 놓고 트럼프 측과 정면 충돌했던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전에서도 반 트럼프파로 앞장섰던 리즈 체니 전 공화당 하원의원, 트럼프 후보를 파시스트로 공개 비난했던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트럼프 일기 때 탄핵을 주도했던 애담 시프 연방 상원의원 당선인 등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선제 사면을 단행함으로써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정치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사면에 대해선 사면권 남용이라고 공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의사당 점거 사태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대거 사면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점거 사태로 1,400명이 기소됐고 그중 900명이 유죄를 시인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첫 사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은행들의 초과 인출 수수료를 현재 평균 35달러에서 5달러로 대폭 낮추는 새 규정을 확정했으나 내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효될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초과 인출 수수료로 한 해 50억 달러 이상 고객들로부터 받아온 금융권은 지나친 개입이라며 법적 대응과 트럼프 새 행정부에 대한 로비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을 울리는 각종 정크피드를 없애온 바이든 행정부가 은행들의 초과 인출 수수료를 현행 35달러에서 5달러로 대폭 낮추려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으나 발효일자를 임기 종료 후인 2025년 10월 1일로 공지했습니다. CFPB 연방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12일 은행들의 오버드래프트 피, 즉 초과 인출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최종 규정을 연방 관부에 게재하고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최종 규정은 은행들이 부과하는 초과 인출 수수료를 평균 35달러에서 5달러로 대폭 낮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1차 제안에서는 3달러였는데 5달러로 소폭 올린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초과 인출 금액이 커서 처리 비용이나 이자가 5달러를 넘을 경우 실비용을 부과할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은행들은 현재 고객이 체킹 어카운트에 남은 잔고보다 더 많은 금액은 인출하거나 지불할 경우 바운싱,
부도로 처리하지 않는 대신 일단 지급하고 초과 인출 수수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각 은행들은 1년에 초과 인출 수수료만으로 50억 달러 내지 90억 달러나 부과해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규정은 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은 175곳의 중대형 금융기관들과 신용협동조합 등에 적용됩니다. 각 금융기관들은 고객들이 소액의 부도를 막아주는 보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가장 돈이 없는 고객들을 착취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형 은행들이 오버드래프트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지난 20년간 초과 인출 수수료만으로 2,800억 달러나 거둬들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거둬들인 초과인출 수수료 수입 가운데 70%는 계좌의 잔고가 부족해 초과인출 수수료를 자주 물어야 했던 저소득층 8%에게 집중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바이든 행정부는 비판했습니다. 비난론이 거세지자 트루이스트 뱅크 등 일부 은행들은 소액일 경우 라인 오브 크레딧을 미리 개설해 초과인출에도 수수료를 물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은행들을 비롯해 금융기관들은 주요 수수료 수입선이 막히게 되자 과도한 행정규제라며 법적 투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고 전미은행원 협의회가 밝혔습니다. 게다가 내년 10월 1일에나 발효 시행되는데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을 그대로 인정할 리가 없어 시행도 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마약 과다 복용 사망자가 2022년에 비해 50만 건 줄어 17% 감소했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약물통제정책국장은 세계 마약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온 결과 이 같은 빛을 보기 시작한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류령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약 과다 복용 사망자 수가 수년간 사망률의 정점을 찍었는데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마약 카르텔 중단에 희망의 빛을 보였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17%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약 50만 건의 사례가 감소한 것입니다. 2021년 이후 미국에서는 매년 10만 명 이상, 2022년에는 10만 8천 명 이상의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2023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2024년에는 매달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사상 최대의 사망자 감소라고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니라 텐든 고문인이 말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전 세계 마약 거래를 방해하고 예방, 치료, 피해 감소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그 효과를 거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악관 국가약물통제정책국장 라흐 굽타 박사는 치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카르텔 지도자들과 마약 생산을 단속하려는 노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협력해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 전구체 화학 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노력으로 5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감소 추세가 유망하지만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약물남용연구소 노라 볼코 박사는 올해 미국에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거의 10만 명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2025년 새해 미국민들을 위한 식단 권장 사항이 발표됐습니다. 식물성 식품을 장려했지만 과도하게 가공된 식품의 위험성은 지적하지 않아 일부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권장 사항에 따르면 미국인은 섬유질이 풍부한 콩, 과일, 채소의 섭취를 늘리고 고기와 포화지방 섭취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붉은 고기와 같은 음식과 짠맛과 단맛이 강한 자극적인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건강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식이지침 자문위원회의 새로운 과학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2형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해로운 식단이 주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은 1980년에 첫 지침을 발표한 이래 꾸준히 포함된 권장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보고서는 버터를 더 건강한 식물성 오일로 대체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과 사망률의 감소와 연관될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제한적이라고 간주했습니다.
붉은 고기는 포화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대체 식품이 권장됩니다. 붉은 고기를 콩, 완두콩, 렌즈콩, 견과류를 포함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과 통곡물, 채소로 대체하는 것의 이점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식물성 음식은 섬유질 함량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붉은 고기를 흰 고기나 계란을 포함한 포화지방이 함유된 다른 식품 공급원으로 대체했을 때 심혈관 질환 위험에 대한 이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60일간의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이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2025년 1월 16일 청문회에서의 보고서 권고안에 대한 구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시기 지침은 국가 역량 프로그램, 표준 및 교육의 기초가 되며 연방정부의 다른 부서가 미 국민에게 가장 적합한 정책을 맞춤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일부 역량 전문가로부터 비판받았습니다. 많은 연구와 일부 의원들이 국가의 비만율과 만성질환 증가의 원인으로 과도한 가공식품을 꼽아왔지만 이 보고서는 가공식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식단과 국가 식품 프로그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약 2,800여 명의 미국 어린이에게 어떤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미국인을 위한 공식 시기 지침은 2025년 후반에 나올 예정입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